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 김동재입니다. 자, 드디어 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실전 모의고사 1회차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미 학습하시고 이미 한번 푸시고 그 다음에 제 수업 들으시면서 같이 풀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소방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너무 쉽죠. 소방대에 해당하는 건 누구였어요?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 있었습니다. 자체 소방대원이나 자위소방대원이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답은 3번. 피난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상으로 곧장 갈 수 있는 출입구를 포함한 층이다. 한 건물에 피난층이 2개 이상일 수 있다. 다 얘기야. 절벽에 세울 수도 있고 경사진대에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일단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만 있으면 돼요. 그죠? 화재 시 피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층이다. 맞고요. 건물의 1층만 피난층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딱 봐도 틀렸네요. 그죠? 뭐뭐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틀리죠. 거의. 반드시 막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립니다. 답은 4번. 무창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창층. 자, 지하층을 빼고 지상층 중에서 피난하기 아주 쉬운 그런 계구부의 요건을 5가지를 모두 갖춘 그런 계구부의 면적이 자,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무창층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하여 해서 이미 끝났네요. 그렇죠? 지상층만. 그렇죠? 지상층 중에서라고 나왔죠. 자, 계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인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돼요. 50cm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이상 이하가 헷갈릴 때는 뭐 하냐면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름을 50cm 이하니까 1cm여도 되겠네. 0.5cm여도 되겠네. 사람이 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계구부의 하단은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의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좀 낮아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겠죠. 답은 맞고요. 3번. 계구부는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이중 접합유리를 제작한 창으로 막아야 한다. 계구부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하를 제외한 50층 이상의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자, 아파트 중에서 특급이 되려면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바닥으로서 높이가 200m 이상인 거죠. 이건 맞는 얘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 상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맞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냥 상급. 그죠? 그것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거 외에 다른 스프링클러, 옥내수 등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제 2급, 1급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요. 지하를 제외한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일단 아파트 들어가면은 지하층을 제외하는 건 맞아요. 맞고요. 11층 이상 틀렸죠. 얘가 틀렸죠. 몇 층 이상이에요?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바닥으로부터 120m 이상인 아파트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죠. 만약 아파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 지하층을 포함한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1급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 2급 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맞죠? 스프링클러, 옥내수 화전, 간이 스프링클러 등등 그런 거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 2급 이상이었습니다. 2급인 거 뭐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요? 지하구 이런 것들이 2급 대상이었습니다. 자, 1300세대 아파트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최소 몇 명 이상 선임해야 되는가? 소방안전관리자 한 명이 다 할 수 없으니 이제 보조자를 지정하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보조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마다 한 명을 설치하고요. 300세대가 초과될 때마다 한 명씩 추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보면 되죠. 300세대, 600세대, 900세대, 1200세대, 1500세대. 자, 일단 300세대까지 여기가 한 명. 자, 여기가 한 명, 한 명, 한 명. 우리 어디까지야? 1300이니까 여기까지네. 얘는 이걸 초과해야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X 몇 명입니까? 4명 보시면 되겠네요. 4명. 답은 2번.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체 점검, 우리 알고 있는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점검 결과는 10일 내로 제출해야 하며 2년간 기록을 자체 보관해야 한다. 2년간 기록 보관은 맞지만
며칠 이내? 7일 내로 제출해야죠. 자, 점검 결과 제출이나 보관 두 개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얘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관계인. 관계인이 하는 거죠. 작동 기능 점검은 사용 승인일과 같은 날까지 실시해야 된다. 작동 기능 점검은 사용 승인일과 같은 날이 아니라 같은 달까지 실시해야 된다. 틀렸고요. 종합정밀 점검은 건축 허가일에 속한 날에 실시해야 된다가 아니라 건축 허가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기준은 사용 승인일입니다. 사용 승인일.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은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쵸? 얘는 실시하지 않아요.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은 종합만 2번 실시해요. 종합 정밀 점검만 2번 실시하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작동은 실시하지 않죠. 답은 4번입니다. 옳은 거.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의 회신의 통보는 특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경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 동의 회신 허가 관청에서 관할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동의 회신을 합니다. 소방 좀 검토해줘. 우리 허가 내줄 건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5일이고요. 특급은 10일이죠.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권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서장. 맞는 얘기네요. 보완이 필요한 경우 4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4일 맞고요. 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취소했어. 우리가 동의를 다 해줬어. 소방에서 동의를 다 해줘서 자, 허가 내셔도 돼요라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면은 며칠 이내에 다시 우리 소방서로 알려줘야 돼요. 7일 이내에 알려줘야 돼요. 누구한테 알려준다고요? 소방서한테 알려준다고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한테 알려줘야지. 시도지사가 허가 관청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답은 4번.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및 설립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자, 옳다. 행정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업무는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와 무관하다.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들 하고 있죠. 특히나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업무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하는 업무, 그죠? 그거를 얘네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X.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간행물을 발간한다. 얘는 맞아요. 간행물 발간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매달 발간하다가 지금은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 이런 식으로 발간하죠. 2번이 맞고요. 자, 소방기술 및 소방제품 인증 업무 말도 안 되죠. 그죠? 인증 업무는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데서 인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X고요. 소방 종사자의 기술을 평가하고 소방 아이디어를 취합한다. 이런 얘기 없었죠. 답은 2번.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합니다. 업무 대행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 대행을 맡은 자를 감독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합니다. 그럼 선임을 하면은 그 사람이 업무 대행을 맡기잖아요. 그럼 업무 대행하는 애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얘네가 감독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모든 업무는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자, 모든 업무가 아니라 뭐뭐 할 수 있었어요. 자, 소방시설과 관련된 그런 애들 유지관리 업무랑 또 뭐 있었나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에 관한 그죠? 점검 정비 그런 것들 대행할 수 있었죠. 그거 외에 전부 다 누가 해야 돼?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원래 해야 돼. 그죠? 훈련, 교육, 소방계획서 작성, 화기 취급 관리 등등등 다 누가 해야 돼요?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거고 대행할 수 있는 건 그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소방시설이랑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그쪽이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소방대상물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소방대상물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 대행할 수는 없죠. 내가 선임된 건물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업무 대상이 아니라 대행이죠. 업무 대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맡기려면은 일단은 2급, 3급이어야 되고, 자, 1급에서는 어땠어요? 1급에서는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당연히 아파트 제외였습니다. 그래서 15,0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2만 말이 안 되죠. 틀렸다. 답은 1번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를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맞네요. 그렇죠? 지하를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우리가 뭐예요? 특급이죠.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하층을 제외한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인 거는 1급이었죠. 그죠? 지하를 제외한 30층 이상의 아파트는 1급이다. 맞나요? 맞죠. 지하를 제외한 30층 이상으로서 이상인 것 또는 120m 이상인 거는 1급 맞습니다.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최소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맞는 얘기네요. 그죠? 맞죠.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 설치되어 있으면 3급이었고 이런 거는 2급이었죠. 국보 보물인 목적 건축물은 3급이 아니라 2급이죠. 2급. 지하구나 이런 것들 다 2급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공동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지정하는데 어디 썼어요? 자 뭘 판다 그랬어? 고지복을 판다 그랬습니다. 고지복을 얼마에 판다 그랬어요? 5,000원에 판매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였습니까? 고층 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건축물 고층 건축물이라고 했고요. 지하가 국가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또는 판매 시설 중에서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이죠. 그래서 판매시장 도매시장 맞고요. 지하가 맞고요. 그죠? 지하층을 포함한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얘가 틀렸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국가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맞네요. 그죠? 5층 이상인 것 동일하고 답은 3번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정된 소방 대상물의 형태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자 최소한의 니네 소화 설비라도 갖고 있어. 옛날에 설치 대상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게 들어갔어요. 어디랑 어디였어요?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근데 다 공동주택 중에서 뭐랑 뭐는 제외였어요? 아파트랑 기숙사는 제외였죠. 거기는 이미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죠? 답은 2번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랑 기숙사는 제외다. 다음 중 강습 교육과 교육 시간이 잘못된 것은 자 특급 1급, 2급, 3급 특급이 80시간 하루에 8시간씩 10일 1급이 56시간이 아니라 얘가 40시간이죠. 일주일 그러니까 5일이죠. 5일 얘는 그죠 32시간 맞고요. 4일 얘는 24시간 3일 맞네요. 네. 틀린 거 뭐예요? 틀린 거 2번이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조치명령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끝났어요. 얼마야 무조건. 조치명령 위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3천이었죠. 답은 2번입니다. 소방시설법령상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로 잘못된 것은 자, 뭐 산후조리원이 있었고요.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이었고요. 자, 건축물 옥내에 있는 문종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문종운동,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운동시설인데 뭐예요? 건축물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 중에서 수영장은 제외. 맞네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아파트는 제외.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로 틀리게 나온 애들이 3번, 4번이었어요. 얘네 갖다가 오답을 많이 낸다고. 수영장 포함, 아파트 포함 또는 이상인 아파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른 걸로 제가 한번 내봤어요. 답은 2번입니다. 등유를 기준으로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 중 온도가 낮은 순서대로 나타내시오. 온도가 가장 낮은 게 뭐예요? 가장 낮은 게 인화점, 그 다음에 그거보다 5에서 10도 높은 게 연소점, 그거보다 더 높은 게 한참 높은 게 발화점이었죠.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어디 있나요?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렇죠?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5에서 10도 높고 발화점은 인화점보다 수백 도가 높습니다. 연소의 4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연물, 산소와 결합하면 흡열이 아니라 발열 반응을 해야 가연물이죠. 그렇죠? 산소, 연소의 화학 반응을 차단하긴요. 연소랑 화합하는 거, 화합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열과 빛을 낸다 그랬습니다. 점화원, 적외선은 점화원이 될 수 있다. 다 맞는 얘기죠. 적외선, 광선도 우리가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쇄 반응, 할론, 할로겐 화합물은 연쇄 반응을 활발하게 한다가 아니라 연쇄 반응을 끊어주는 얘네 소화약제들이죠. 그죠? 라디칼을 잡아먹어.
그런 소화약제들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화재 성장 단계에서 각 단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화구조 건물에서 초기는 실내 온도가 아직 높지 않은 시점이다. 맞아요. 한 축에서는 불이 났거든. 실내 온도가 막 높지 않아. 내화구조이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 목재 건물은 어때요? 목조 건물은 다 안에가 나무잖아. 탈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한단 말이죠. 얘는 아직 높지 않은 상태다. 맞는 얘기. 내화구조 건물에는 성장기는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죠. 플래시 오버는 성장기에 발생하고요. 성장기 마지막쯤에 딱 시작을 해서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최성기로 넘어가는 거죠. 맞다. 목조 건물은 화재 발생 후 약 10분 후에 최성기에 도달한다. 맞죠. 목조 건물은 10분 후 최성기고요. 그다음에 내화조 건물은 약 20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내화구조 건물은 최성기에 이른 온도를 빠르게 낮춰 감쇄기까지 빠르게 도달한다. 아니에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지만 이렇게 갔다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온도가. 근데 어때요? 목조 건물은 이렇게 했다 여기서 끝나요. 네, 요 차이인 거죠. 다음은 4번. 연기의 확산 속도를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초당 1.5에서 2가 아니라 0.5에서 1m의 속도로 이동하고요. 수평 방향 옆으로 갈 때 수평 방향보다 수직 방향일 때 더 빨리 확산한다.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빨리 확산하죠. 얘가 맞는 얘기네요. 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때 분당 2에서 3m가 아니라 뭐예요? 초당 미터 퍼 세크 초당 이거잖아요. 그죠? 화재 최성기일 때 연기의 수직 이동은 초당 0.3에서 0.5m로 가장 느리다. 아니죠. 화재 최성기일 때 또는 어디예요? 계단 내에서 계단 타고 올라갈 때 그때가 초당 얼마예요? 3에서 5m per sec로 가장 빨라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물체가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어. 접촉하지 않았네. 불에 붙었다. 그럼 무엇 때문인가? 대류전도 복사 불티. 뭐예요? 답은 복사죠, 복사. 자, 화염 접촉 없이 가는 거니까 복사입니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요 복사죠, 복사. 열 전달 방식. 화재의 종류와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올바른 거 보겠습니다. K급 화재 할론 소화약제라고 쓰면 안 됩니다. K급 화재는 뭐라고 써요?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 하나가 뭐예요? 비노화작용을 할 수 있는, 비노화작용을 하면서 질식할 수 있는 거 하나랑 냉각작용을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게 K급 화재죠. 얘를 소화할 때. 그러면은 여기는 K급 화재 전용 소화약제가 있어요. 자, 강화액 같은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써야 된다라고 들어오고요. A급 화재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해당이 없죠. 이산화탄소는 B, C급이잖아. A급이 없다고. 그래서 A급 화재에는 우리가 보통 A, B, C급 분말 소화기 또는 물 이런 거 냉각 소화하고 있습니다. C급 화재는 물 썼다가 뭐라 그랬어요? 통전 중인 화재가 C급 화재, 통전 중인 전기기기 난 화재가 C급 화재잖아요. 거기에 물 쏘다가 불을 끄다가 나도 같이 꺼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물 쓰면 안 된다. X. B급 화재, 유류 화재입니다. 유류 화재니까 그 유류 표면을 거품으로 덮어서 질식 소화한다. 뭐예요? 포소화약제. 맞네요. 답은 4번.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기와 섞였을 때 연소가 멈추고 폭발에 이르는 가연성 증기의 부피를 의미한다. 연소가 멈추긴요. 공기와 섞였을 때 가연석 혼합기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점화원이 딱 되면은 펑 하고 터지는 의미죠. 틀렸습니다. 가연성 증기의 부피가 상한보다 짙어지면 연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니죠. 자, 연소 범위 하한계와 상한계가 있는데 수소로 볼까요? 수소는 4에서 75%입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은 여기에 수소가 그다음에 공기가 96% 있다는 얘기고 여긴 75니까 공기가 25% 있다는 얘기죠.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뭐라고? 점화원이 있으면 팡 하고 폭발한다고. 근데 뭐예요? 상한보다 더 짙어진대. 얘보다 더 짙게 만들어서 수소를. 그러면은 얘는 공기가 부족해서 연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하한값이 클수록
상한값이 작을수록 위험성이 증가해요? 아니죠.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뭐예요? 하한값이 낮을수록 연소 범위가 클수록 그죠?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소 범위가 넓어질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하한값이 낮을수록 위험해진다는 거는 왜요? 공기 중에 아주 조금만 누출돼도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틀렸고요.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 범위가 확대되어 위험성이 증가한다. 얘가 맞아요. 압력이 올라가든 온도가 올라가든 그죠? 뭔가 그런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다 뭐예요?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연소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죠. 답은 4번. 자, 인류, 육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류 위험물과 육류 위험물은 산화제로 쓸 수 있다. 자, 산화제로 쓸 수 있다. 인류, 육류 이름 뭐예요? 인류가 산화성 고체, 육류가 산화성 액체. 여기서 산화성이란 얘기는 산화제랑 동일한데 뭘 갖고 있다는 거야? 나는 불연성이지만 내 안에 뭘 갖고 있어? 나는 산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산화제로 쓸 수 있다. 같은 말 뭐예요? 산소 공급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맞습니다. 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 산소 없이도 스스로 연소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맞네요. 오류 위험물은 내 자신이 가연물이지만 내 안에 산소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를 지식 수호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산소 없이도 난 스스로 연소할 수 있거든. 맞는 얘기죠. 삼류 위험물은 물에 반응하지 않으나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삼류 위험물 이름 뭐예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금수 뭡니까? 물을 쓰면은 거기서 가연성 가스가 나오거나 발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사류 위험물은 공기와 혼합하여 가연성 혼합기가 생성되면 연소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연성 혼합기 생성됐을 때 연소 범위 안에 들어와서 불꽃을 빵 대면은 점화원이 있으면 빵 하고 터진다. 자, 사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류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뭐야? 얘 오류 얘기하는 거잖아. 땡. 물보다 무겁고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자, 대부분 물보다 가벼워서 기름이니까 위에 뜨고요.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아래로 깔아앉습니다. 그죠? X 잘못됐어요. 공기와 혼합되면 연소 및 폭발을 일으키기 어렵다. 아니죠. 적절히 산소가 잘 배합돼서 연소 범위 하한계와 상한계 그 안에 들어오면은 연소 및 폭발을 일으키기가 쉬워지는 거죠. 틀렸습니다. 인화성 액체, 사류 위험물 이름 인화성 액체 맞죠? 휘발유, 아세톤 등에 해당된다. 그죠? 휘발유, 아세톤, 알코올 또 뭐 있어요? 등유, 경유, 중유 등등등 이런 인화성 액체들 사류 위험물이죠. 25번입니다. 다음 중 가연물의 구비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가연물. 산소와 결합할 때 발열량이 크다. 산소와 결합할 때 발열량이 크면 클수록 좋은 가연물이겠죠. 맞아요. 조연성 가스와의 친화력이 크다. 조연성 가스라고 하면 얘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연성 가스,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 지연성 가스, 연소를 지원해주는 가스 전부 뭐야? 산소야.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수록 좋은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제가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열 전도도 두 가지 얘기한다고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죠? 활성화 에너지는 뭐였습니까? 내가 반응 전인데 반응할 때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해. 이 언덕을 넘어가야지만 반응을 해. 그죠? 그럼 이만큼의 열량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발열 반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우리는 좋은 가연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열 전도도는 뭐였어요? 내가 열을 축적해서 내가 일정 온도 이상이 돼야지만 불이 붙는데 어때요? 열 전도도가 높으면, 열 전도도가 좋으면 내가 축적하지 못하고 다 줘버리니까 열을 축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전도도가 낮을수록 좋은 가연물이죠.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클수록 좋은 가연물.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답은 3번. 자, 요까지 해서 우리 절반 1과목 문제 풀어봤습니다. 1과목. 요까지 해서 채점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몇 개나 맞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이시니까 자, 꽈락은 넘어야겠죠. 못해도 10개 이상은 맞으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한 15개 이상은 맞으셔야 그 다음에 또 맞고 해서 35개 이상 맞아야 합격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2과목 25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